안녕하세요. S컴퍼니 운영자 이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란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으로 나누고 쪼개어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왼편에 엑셀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또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처럼 파이썬을 활용하시면 엑셀과 더불어 파이썬에 있는 수많은 라이브러리 그리고 파이썬의 가독성 높은 코드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나콘다 파이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나콘다 파이썬이란 과학 계산에 특화된 파이썬 배포판입니다. 자, 아나콘다 하나만 설치하시면 파이썬과 더불어 판다스 라이브러리, 아이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넘파이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파이썬 설치 시의 주의사항인데요. 파이썬은 아나콘다 파이썬 한 개면 충분합니다. 이미 공식 배포판이 설치되어 있으시다면 먼저 공식 배포판을 제거하신 후에 아나콘다 파이썬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아나콘다 파이썬을 설치하실 때에는 설치 옵션에서 환경 변수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체크하셔야만 좀 더 수월하게 파이썬 관련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웹사이트 anaconda.com/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은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파이썬 3.6 버전이 있고요. 여기에서 64비트 인스톨러와 32비트 인스톨러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신에 맞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 컴퓨터에서 속성을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저는 64비트입니다. 시스템 종류에서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64비트 버전의 아나콘다 3를 아나콘다 파이썬을 이렇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설치를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인스톨러에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약관에 동의하시고 자, Install for 옵션에서는 이제 Just me와 All users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All users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요. 다음을 하신 이후에 설치 경로도 C 밑에 바로 아나콘다 3 경로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설치 경로가 훨씬 심플해지기 때문에 향후에 나도 파이썬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데에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하시겠고요. 어드밴스 옵션에서는 환경 변수 패스에 추가하겠다라는 이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십시오. 빨간색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인스톨 하시면은 이제 필요한 파일들이 복사가 되고요. Show Details를 체크하시면은 실제로 어떤 파일들이 복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복사 과정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이 설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끝나시면은 이제 Next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이제 최신 버전의 아나콘다 3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소스 코드 편집기를 이제 설치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설치하시려면은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스에서는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킵을 하겠고요. 추가로 이제 메뉴를 확인하는 부분도 끄고 피니시 하시면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파워쉘이나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보시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윈도우 키 누름과 동시에 R을 누르시고요. cmd 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이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 그리고 pip 버전을 통해서 이 버전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혹시 없는 명령이라고 나오신다면 그 경우에는 아마도 아까
아나콘다 파이썬 설치하실 때 환경 변수에 추가하는 옵션을 체크를 안 하셨을 겁니다. 수동으로 이제 파이썬 경로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 변수 패스에다가 아나콘다 파이썬 있는 이 아나콘다 3와 그리고 스크립트라는 경로 두 개를 추가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환경 변수 패스 편집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것을 편집하시기보다 파이썬을 그냥 제거하셨다가 재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명령풀부터 말고요. 파워쉘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워쉘이죠. 그리고 pip 버전입니다.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이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란 웹브라우저를 통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파이썬 쉘을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주피터 노트북의 원래 이름은 아이파이썬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바뀌었고요. 아이파이썬 노트북일 때는 이 노트북은 파이썬 언어만 지원했지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는 파이썬 이외에도 자바나 R, C# 등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자, 지금 이 파워쉘 혹은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자, 파이썬이라고 입력해 보시면은 파이썬 쉘입니다. 여기 보시면 꺽쇠가 3개가 나오죠. 이 꺽쇠가 3개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파이썬 코드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2의 백승입니다. 곱하기 2개는 지수승 연산자입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고요. 빠져나가겠습니다. 엑시트 하시면은 다시 이제 쉘로 나갔죠. 이번에는 아이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은 아이파이썬 쉘이 수행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파이썬 쉘이고요. 이렇게 모습이 나와도 파이썬 쉘입니다. 이 아이파이썬은 파이썬보다 좀 더 기능이 많은 그런 쉘입니다. 여기에서도 2의 백승 하시면은 색깔도 나오네요. 그래서 좀 더 이쁜 쉘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과 아이파이썬 쉘은 이 쉘을 실행시킨 프로그램은 파워쉘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혹은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파워쉘과 명령 프롬프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글자만 출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보통의 실행 환경에서는 글자 포맷만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미지나 혹은 차트가 보여지면 훨씬 효율적인 이제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등장했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주피터 노트북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통해 차트와 이미지, 비디오 등의 다양한 포맷을 볼 수 있는 파이썬 쉘이 주피터 노트북이 됩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일종의 웹 서버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주피터 버전 한번 확인해 보죠. 해보시면은 이렇게 버전이 잘 출력이 되셔야 되겠고요. 정확하게 버전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한 4점대 버전 정도면 충분하시겠고요.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 패스워드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아모드 입력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아모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모 입력할 때에 제가 입력하는 그 내용이 피드백 되지 않습니다. 커서가 움직이지 않아도 암호가 잘 입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 방금 저는 방향키를 위로 올렸습니다. 위로 올리시면 히스토리에 기반해서 다양한 명령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고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 명령을 내리시면은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제 노트북 서버가 구동이 됩니다. 이 서버는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는 동안에는 끄시면 안 되겠고요.
서버가 구동 중이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럼 암호는 제가 금방 입력했던 암호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디렉토리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방금 주피터 노트북 이 명령을 제 내문서, 제 개인 홈 디렉토리에서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현재 노트북 서버를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중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걸리네요. 이제 멈췄죠. 그러면 현재 이 노트북 페이지도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동작을 하지 않죠. 그쵸? 그럼 저는 제 홈 디렉토리가 아닌 전 C 드라이브 밑에 멀티 캠퍼스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서 제가 데이터를 넣어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강의 페이지에서 데이터 압축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킬 그 경로로 데이터 압축 파일을 복사하시고 압축을 푸세요. 풀어서 이렇게 이제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파이썬이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명령을 다시 입력해 보시면은 다시 웹브라우저가 뜨죠. 맞죠? 뜨고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데 여기 잘 나오게 됩니다. 제 윈도우 혹은 맥, 리눅스에서의 홈에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별도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노트북 서버를 띄우시면 훨씬 노트북 파일들이거든요. 그 파일들을 관리하기 훨씬 쉽습니다. 되죠? 자, 보시면은 이제 노트북을 실행시키시고 나서 그 노트북에 접속을 하는 주소는 뭐냐면 localhost 콜론 8888 주소입니다. 그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 접속을 하실 때는 웹브라우저는 가급적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강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시더라도 실제 실습은 파이어폭스나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드립니다. IE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시더라도 종종 분명히 있는 노트북 파일인데 404 오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브라우저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피터 노트북에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 3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파이썬 3이 아닌 파이썬이라는 이름만 나오시더라도 그것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노트북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그 파일명은 untitled.ipymb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파워쉘을 하나 더 띄워서 보시면은 저는 C 드라이브 루트에서 멀티 캠퍼스가 있고요. LS에 보시면은 이렇게 untitled.ipymb가 있죠. 이 파일 안에 현재 모든 코드 실행 내역이 다 저장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실습 1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01 해보시면은 자 다시 LS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명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2의 백승이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회색 박스를 셀이라고 부르고요.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한 셀에 이제 여러 줄의 코드를 넣어서 실행을 셀 단위로 시키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 셀의 마지막 줄에 있는 그 값이 out에 해당되는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출력되는 부분은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입니다. 자, 이제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자, 현재 이 하나의 까만색 박스 안에는 코드가 있죠. 저 코드를 수행을 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데모고요. 데모고. 자, 제가 방금 이렇게 셀의 타입을 바꿨는데 이 타입을 변경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수도 하겠고요.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오겠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리드 엑셀 파일 읽어드리겠는데 데이터 디렉토리에 환율이라는 이름의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은 이제 로딩 중이고요. 이렇게 잘 읽혔습니다. 그쵸? 읽혔는데 현재 각각의 행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그 인덱스 값이 0부터 이제 일씩 증가하는 값이죠. 근데 저는 통화명을 인덱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인덱스 콜 통화명이라고 쓰시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지정이 됐고요. 현재 이 테이블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 몇 행 몇 년인지 모르죠. 그럴 때는 보통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중간에서 한번 출력해 주시면 자, 현재 이 환율인데 환율 데이터의 데이터 프레임의 행은 44행이고 열은 6행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되고요. 인덱스는 제외입니다. 자, 이렇게 수행이 되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셀에 있는 코드도 한번 맛보기로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나올 별도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를 수행하시면 송금 보내실 때에 대한 컬럼과 그리고 송금 받으실 때에 대한 컬럼에 대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환경 구축을 하실 때에는 아나콘다 파이썬 사용을 강력히 추천드리며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분석을 하면 코드와 함께 실행 결과까지 파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문서가 됩니다. 노트북 파일은 하드에 잘 저장해 주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분석을 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고요. 혹은 옆에 있는 동료와 파일을 나눠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하셨는지 기록을 남겨서 공유를 하셔도 좋겠지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감사합니다.